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39번째 이야기. 태풍 사격장 작업. 6. 피땀의 역사 세 번째. 1982년 8월 5일 목요일. 정말 길고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 내 군생활 중에서 가장 길고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피땀 흘린다는 표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달은 하루였고, 어떤 훈련이나 작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졸병 때 자대 전입 와서 고참들에게 들었던 진지 벙커 공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700고지가 넘는 한석산 능선까지 등짐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하고 시멘트를 타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내가 직접 해본 일이 아니라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종일 삽으로 땅을 파고 보니 선배들의 고난의 순간들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선배님들의 노고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종일 곡괭이질에 삽질을 하고 나니 그 고난의 순간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 사격장 땅 파기 작업은 그 다음 날인 8월 6일 금요일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날도 역시 공호 씨의 기상을 하고 서둘러 식사를 한 뒤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은 작업을 하러 가는 길에 구초소 넘어 현대상회에 들러 빵을 샀습니다. 어제 부실한 점심으로 인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분대원들이 객추를 해서 간식용으로 빵을 산 것입니다. 빵을 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여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제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조금은 수월한 생각이 들고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작업 중간에 시간을 내서 다른 소대의 작업 구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름없이 땀 흘리며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 중대원들이 구간을 나눠서 파다 보니 상당히 긴 거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2명 한 조가 사흘 동안 거의 15m 정도 굴착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중대가 판 구간만 해도 600~700여 미터가 되었고, 대대 전체로는 수 킬로미터를 팠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들의 위대한 개미 역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옛날 이집트나 로마 같은 곳의 위대한 건축물들이 모두 이 같은 노예들의 피땀의 결과로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작업하는 곳으로 금속 탐지기를 손에 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등에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손에 금속 탐지기를 들었지만 행색을 보니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곳은 불발탄도 많고 탄피 등 군용 물건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만 출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뭐 하십니까? 내 물음에 그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탄피 주어요. 그거 민간인이 주어도 됩니까? 군인들이 줍는 것 아닙니까? 군인들은 불발탄만 처리하고요. 탄피는 허락을 받고 우리가 수거해요. 아무나 줍지는 못하고 허가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수거해서 군부대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등에 짊어진 가방을 열어 보여주는데 크고 작은 탄피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은 사격하거나 훈련 나가서 탄피 하나만 분실해도 경을 치는데 민간인이 많은 탄피를 주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공지합동작전 같은 거 타고 나면 탄피가 널려 있어요. 비행기에서 사격하면 탄피가 비처럼 쏟아져요.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공지합동훈련이나 화력시범 등을 할 때 헬기들이 날아와서 기총소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드르륵 갈겨대는 기총사격대, 탄피가 비처럼 쏟아진다는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아저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법 장비까지 갖추고 당당히 다니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작업은 그나마 이력이 붙어서인지 좀 나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간에 새참으로 준비해온 빵을 먹고 나니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작업 종료 시간도 어제보다 1시간을 당겨서 오후 6시에 끝냈습니다. 어제처럼 7시에 종료하리라 생각해서 그런지 그것도 훨씬 빨리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월 9일과 10일은 성과 측정을 받느라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성과 측정이 끝나고 11일 수요일은 정훈과 전투 체력의 날로 지키고 12일부터 이틀 동안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3일 금요일 오후에는 태풍 세실의 영향으로 비가 와서 모처럼 오전 작업만 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까지의 작업으로 우리들이 가서 땅을 파는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대대훈련을 뛰었고 이어서 9월 초순에 축의 진지보수 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태풍 사격장 작업에 다시 투입된 것은 진지보수 공사를 다녀온 뒤인 9월 20일이었습니다. 이날과 다음 날인 21일 양일간에 걸쳐 다시 태풍 사격장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이때는 땅을 파는 작업이 아니라 전선 설치를 끝낸 곳을 되메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사이 땅 파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선까지 다 설치가 된 것입니다. 되메우는 작업은 파는 작업보다 훨씬 수월하여 이틀 동안에 우리 담당 구역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9월 하순의 날씨는 선선하여서 땅을 팔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듯 1982년 한여름에 우리의 땀과 피를 요구했던 태풍 사격장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로 태풍 사격장 사격 통제 및 관람할 수 있는 건물이 새롭게 건축되어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피땀으로 인해 자동화 시설을 갖춘 전투지휘소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통제구역이 되면서 이후로는 우리는 그 주변을 교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해인 1983년 공지합동 운영 때 우리는 태풍 사격장에 자동화된 기관총 타켓에 사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